안녕하세요. 운명을 스토리텔링하는 남자입니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한 응용. 오행의 모든 기운은 생과 극을 동시에 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순환합니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은 사주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바탕 이론으로 상생은 이롭기만 하고 상극은 해롭기만 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생은 상생으로서 존재 이유가 있고 상극은 상극으로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상을 서로의 개념보다는 도움의 뜻으로 보는 것이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더 낫다고 봅니다. 또한 극은 무조건 죽인다는 개념보다는 제어, 견제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오행의 상생과 상극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행 중 어느 한 기운이 다른 기운을 생으로 도와주는 것을 상생, 오행 중 어느 한 기운이 다른 기운을 극으로 도와주는 것을 상극으로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오행의 상생에 대한 응용. 목, 화, 토, 금, 수, 목 순으로 순환하며 생하는 관계로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생은 오행의 운행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낳는 이치이며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 무조건적인 모성애로 기르는 관계이며 다음 기운을 만드는데 자신의 기운을 넘기는 유정한 관계입니다. 이러한 오행의 작용도 상황에 따라 적당한 때가 있고 부족한 때가 있고 지나친 때가 있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는 관계로 너무 부족하거나 지나치면 오행의 부조화가 발생하여 득보다 해가 많게 됩니다. 가령 상생이 지나쳐서 넘치면 모자멸자로서 어머니의 애정이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자식을 마마보이나 사회 열등생으로 망치는 형국이 됩니다. 즉, 생을 받는 존재가 오히려 약해지거나 그 존재로서의 역할이 깨어지고 상생이 너무 부족하면 자식이 어머니의 애정을 제대로 못 받고 자라 허약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아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해주는 것이 지나치게 많으면 자왕모세 혹은 자다모세로서 자식이 많아서 어머니가 쇠약한 형국이 됩니다. 이는 사주명리학에서 식상이 많아 자신의 기운이 쇠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생을 하는 존재가 오히려 약해지거나 그 존재로서의 역할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강할 때는 나의 기운을 덜어주어야 중화가 되나 내가 지나치게 약할 때는 오히려 생을 받아야 중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행의 순환에서는 적당하고 조화로운 기운이 가장 필요하고 모자멸자나 자왕모세처럼 오행의 기운이 너무 부족하거나 넘치면 오히려 그 균형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는 상생이 적당한 힘으로 작용할 때 기란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비정상적인 목생화. 원래의 목생화는 나무를 태우면 불이 난다. 목다화식. 아궁이에 나무를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오히려 불이 꺼져버린다. 화다목분. 불이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나무란 존재 자체가 모두 다 타버린다. 2.
비정상적인 화생토. 원래의 화생토는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되어 흙을 비옥하게 한다. 화다토초. 불이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흙이 갈라지거나 용암처럼 녹아버린다. 토다화멸 또는 토다화매. 흙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불이란 존재 자체가 꺼져버린다. 3. 비정상적인 토생금. 원래의 토생금은 흙 속에서 쇠나 광물, 암석이 나온다. 토다금매. 흙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금이 묻혀버린다. 금다토약. 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흙이란 존재 자체가 약해지고 부스러져 버린다. 4. 비정상적인 금생수. 원래의 금생수는 산 정상의 암석 틈에서 샘물이 솟아나온다. 금다수탁. 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물이 너무 깨끗해서 물고기도 살 수 없어진다. 수다금침.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금이란 존재 자체가 물에 잠겨 버린다. 5. 비정상적인 수생목. 원래의 수생목은 물을 주면 초목이 자란다. 수다목부.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나무가 침수되어 썩어버린다. 목다수축. 나무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물이란 존재 자체가 빨려서 사라진다. 두 번째, 오행의 상극에 대한 응용. 목, 토, 수, 화, 금, 목 순으로 순환하며 극하는 관계로 목은 토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오행의 성질도 음과 양처럼 서로 부족하면 생하고 지나치면 극하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있으니 생이라고 무조건 좋고 극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닌 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상극도 알맞게 작용해야 자신을 다스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극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어나 공격을 당함으로써 일종의 면역력이 생기는 등 긍정적인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자동차는 달리는 엑셀레이터도 필요하지만 제동장치인 브레이크도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또한 우주나 인체에서 일어나는 상극작용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한 요소가 항진되면 그 항진된 요소에 의해 정상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이 이를 견제해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음성 피드백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어느 특정 오행이 지나치게 강할 경우 이를 견제하여 힘의 균형을 찾는데 황제내경 소문에 나온 항즉해 승내제 제즉생화를 줄임말로 항해승제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가 지나치게 강성하면 해로우니 이를 방어하고 잘 제어해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극이 지나치게 넘치면 상승이라고도 하는데 승은 위에서 올라탄다는 의미로 아래 것을 능멸하는 것을 승이라고 합니다. 이강능약으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능멸해 버리는 것을 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상승의 관계는 태가해서 나타나는 경우와 불급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수극화가 이루어지지만 수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수승화를 하여 화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꺼트려 버리게 되니 이러한 것은 모두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는 상극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극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반대로
업신여길 모자를 써서 상모의 관계가 됩니다. 능모, 반모, 반극이라고도 하는데 자신의 강함을 믿고 약한 것을 깔보며 모욕한다는 뜻으로 상모의 관계는 본래 극을 당하던 것이 반대로 그것을 극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수극화가 이루어지지만 화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화모술을 하여 화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가 말라버리거나 증발하게 되니 이러한 것은 모두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는 상극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비정상적인 목국토. 원래의 목국토는 나무가 흙을 뚫고 뿌리 내린다. 목다 토암. 나무가 지나치게 많으면 뿌리가 흙을 파헤쳐버리거나 토양이 양분을 잃어 박토가 된다. 토다 목절. 흙이 지나치게 많아 단단하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러져 고사해 버린다. 2. 비정상적인 토국수. 원래의 토국수는 흙으로 제방을 만들어 물을 제어한다. 토다수건. 흙이 지나치게 많으면 물은 매몰되어 흐르지 못하거나 완전히 말라버린다. 수다토류.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물살에 오히려 흙이 쓸려 나가 버리거나 흙탕물이 된다. 3. 비정상적인 수극화. 원래의 수극화는 물로 불을 끈다. 수다화식.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불은 완전히 꺼져버린다. 화다수증. 불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물이 증발해 버린다. 4. 비정상적인 화극금. 원래의 화극금은 불로 쇠를 녹인다. 화다금룡. 불이 지나치게 많으면 쇠는 형체도 없이 완전히 녹아버린다. 금다화식. 쇠가 지나치게 많으면 커다란 무쇠를 녹으려다 오히려 불이 꺼져버린다. 5. 비정상적인 금극목. 원래의 금극목은 쇠로 나무를 자른다. 금다목결. 쇠가 지나치게 많으면 나무는 다치거나 완전히 잘려 죽어버린다. 목다금결. 나무가 지나치게 많아 단단하면 오히려 쇠가 부러져 버린다. 결론적으로 상승과 상모의 공통점은 바로 비정상적인 상극관계라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상생과 상극은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를 설명할 때 활용하고, 상승과 상모는 질병에 걸려 오행 중의 한 요소가 급격히 약화되거나 항성하게 되는 비정상적 병리관계를 설명할 때 활용합니다. 또 다른 점은 상승이 일어날 때는 상모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수극화인데 수가 지나치게 왕성해서 수승화를 하면 동시에 수모토를 함으로써 상승과 상모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강성한 기운을 그대로 두게 되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어 질병을 일으키거나 또 다른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극이 퇴가나 불급이 아닌 평기의 적당한 힘으로 작용할 때 기란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주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상승과 상모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가 봤을 때는 한의학에서뿐만 아니라 사주명리학에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 생각하니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토리텔링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